안녕하세요 가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독일 문답 영상의 주제는요, 요 영상의 2탄 독일 여행 꿀팁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만 1탄과 다른 점이 있어요. 오늘은 이 꿀팁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과연 이 꿀팁이 정말 꿀팁이 맞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느낌으로 챗GPT가 답변을 해주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질문을 할 때마다 조금씩 답변이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챗GPT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챗GPT가 알려준 이 꿀팁들을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여행 계획. 먼저 여행 계획을 세우세요. 독일은 매력적인 도시들과 자연 경관이 풍부하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지와 관광 명소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일정을 구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독일뿐만 아니라 어떤 여행을 가더라도 이 여행 계획은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극강의 T이기 때문에 여행 계획은 뭐 당연히 세우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챗GPT가 여행 계획을 세우는 거를 추천을 해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말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서는 교통수단에 대해서 꿀팁을 주고 있어요. 교통수단으로 독일의 독일의 공중교통 시스템은 훌륭하며 기차가 주로 이용되는데 도시간 이동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대배반, 도이체반이죠. 철도 웹사이트를 확인하여 시간표와 티켓 예매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꿀팁을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팩트 체크 갑니다, 여러분. 도이체반이라고 해서 대배 앱이 있습니다. 앱을 미리 깔아두시면 훨씬 편하기는 해요. 근데 이 앱이 이제 한국어는 당연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독일어 혹은 영어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철도의 상황이나 그리고 가격 예매 이런 것도 바로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배 앱을 미리 까시거나 아니면 독일 보셔서 깔아서 활용을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앞에 문장을 보면 독일의 공중교통 시스템은 훌륭하며, 이 부분에서 저는 약간 조금 물론 독일에도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기차가 제 시간에 오지 않는다는 그런 최악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착뿐만 아니라 말도 없이 갑자기 기차가 사라지는 그런 매직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방송을 해준다거나 그 앱 같은 데에 갑자기 뜨기는 해요. 그치만 대부분은 독일어로만 알려주기 때문에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차가 들어오는 거기에 맞춰서 서 있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차가 오지 않는 어리둥절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혹은 갑자기 글라이스가 바뀌는 그런 상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숙박에 대한 팁을 주고 있는데, 독일은 다양한 숙박시설을 제공합니다. 호스텔,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여러 옵션이 있으므로 예상과 선호에 맞게 선택하세요.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 또한 1편과 같은 그런 팁이죠. 어디를 가나 뭐 숙소는 있어야 되고, 우리가 노숙을 할 게 아닌 이상은 숙박시설은 미리 웬만하면 예약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게 엄청난 꿀팁이라고 느껴지진 않네요. 문화와 역사. 독일은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합니다. 베를린의 벽 유적지. 뭔가 말이 이상하죠. 얘가 좀 번역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뮌헨의 니던부르크 성, 오케이. 자, 쾰른의 쾰른 대성당 등을 방문해보세요. 이것 역시도 뭐 좀 흔한 팁이 아닌가 싶어요. 관광 스폿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네이버에 쳐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꿀팁들을 더 많이 주지 않나.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쾰른 대성당은 진짜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가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는 곳이 쾰른 근처다 보니까 쾰른에 제가 자주 가게 되는데, 쾰른 대성당은 볼 때마다 뭔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뭔가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독일에 놀러 오신다면 한 번쯤은 가볼만 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식사와 음식을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 독일의 전통적인 음식들을 맛보세요. 소세지, 프리츠, 브라트워스트 등은 유명하며 지역별로 특색 있는 요리들이 있습니다. 독일 음식은 제가 생각할 때 엄청
특별히 막 엄청나게 맛있지도 엄청 특별히 맛이 없지도 않은 그냥 보통의 맛인 것 같습니다. 음식이라는 게 사실 어디서 먹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독일 내에서도 정말 맛없는 음식점들이 있고 정말 맛있는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색을 얼마나 열심히 잘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이버에 찾았을 때 한국인들이 맛있다고 하는 집들은 대부분 한국인 입맛에 잘 맞기 때문에 실패할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슈니첼입니다. 약간 돈가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슈니첼이 돈가스의 원조라는 이야기가 되게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어떤 경로로 한국에서 이렇게 유명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독일 음식 하면 슈바인학센이 또 유명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맛있게 하는 집을 가야지만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 잘못하면 너무 짜기만 하고 생각했던 맛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슈바인학센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지만 슈니첼만큼은 그냥 아무데나 대충 가도 먹을만 하기 때문에 독일의 전통적인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 하시면 슈니첼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추천을 드리고 싶은 독일 음식은 되너입니다. 터키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이게 독일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케밥이랑 느낌이 비슷한데 야채도 많이 들어가고 고기도 들어가고 심지어 매운 소스도 있어요. 그래서 매운 소스도 좀 많이 뿌려달라고 해서 먹으면 맛있고 그리고 싸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떡볶이 느낌으로 되게 파는 곳이 많고 학생들도 되게 많이 사 먹고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이 되너로 해장을 하고 막 그러는 문화가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슈니첼과 되너를 추천을 드립니다. 6번째는 기후와 옷차림인데 독일의 기후는 계절에 따라 변합니다. 봄과 가을은 가볍게, 겨울은 따뜻하게 입을 옷을 준비하세요. 이거는 무슨 꿀팁인가요? 사실 어딜 가나 그러지 않을까? 동남아 쪽이나 정말 추운 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그렇죠. 여름엔 덥고 겨울에 춥고 여름에도 가벼운 겉옷을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독일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다만 사계절이 엄청 뚜렷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점점 한국도 그렇지만 여름, 겨울은 길어지고 가을, 봄은 짧아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독일은 거기에 플러스로 비가 굉장히 자주 옵니다. 특히 이제 여름이 지나서 가을, 겨울쯤 되면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특히나 여러분이 북쪽으로 가시게 되면 눈도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내가 겨울 시즌이 온다 하면 좀 두꺼운 옷들을 많이 챙겨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여름에도 가벼운 겉옷을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정말 요즘 날씨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독일은 20도 정도밖에 되지 않고 비가 많이 와서 사실 짧은 옷, 짧은 바지를 입을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여름에도 굉장히 날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람막이 같은 거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여기에서 4월쯤에 오시는 분들은 하루 만에 4가지의 계절을 만끽할 수 있어요. 4월에는 진짜 엄청 스펙타클한 그런 계절의 변화, 그런 날씨의 변화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고 겨울에 오시는 분들은 특히나 따뜻한 옷 많이 챙겨서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7번, 독일어가 주요 언어지만 영어를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간단한 독일어 인사말과 기본적인 영어를 준비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사실 독일어를 못한다고 해도 영어를 조금 하실 줄 안다면 여행을 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고 베를린 같은 그런 대도시를 가시면 사실 독일어보다 영어를 듣는 경우가 훨씬 많을 정도로 영어 사용하는 비중이 정말 크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내가 독일어로 고맙습니다, 뭐 안녕 정도의 그런 단어들을 사용할 줄 알면 여행을 하면서 쓰실 수 있겠지만 굳이 여행을 위해서 독일어를 배워야 될 정도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번은 관광지 입장료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뭔가 독일만의 꿀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9번째는 현지 문화와 예절을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독일의 문화와 예절을 존중하세요. 주위 사람들과 존중하고 일반적인 독일의 법칙과 관습을 따르는 것이 사실 뭐 엄청나게 우리와 다른 예절 이런 것들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뭔가 긴장을 하신다거나 뭔가 새로운 뭔가 예절이 있거나 내가 모르는 예절이 있는 거 아닐까? 라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예의 없는 사람은 여기 와서도 똑같이 했을 때 예의 없다고 소리를 들을 만큼 예절에 관한 거는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독일 여행 꿀팁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제가 이전에 만든 영상도 있기 때문에 그 1탄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조금 더 많은 제 개인적인 꿀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재미있는 독일 여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